이상훈의 중국 이야기입니다. 스가 관방장관 자리에만 너무 쭉 있다 보니까 이제 외교적인 지식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고, 외교 천재로 불렸던 아베 수상에 비해 가지고, 아베 총리에 비해 가지고 너무나 이게 이쪽 부분에서는 역할이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외교적 경험을 보충해 줄 수 있는 트럼프하고 전화회담을 본인의 본격적인 어떤 총리로서의 첫 임무, 첫 업무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6일날 유엔 총회에서 방송할 화상연설도 녹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교적인 면으로 앞으로 스가가 좀 코스프레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 같은데요. 이와 함께 이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하고도 전화회담을 열어가지고 일본과 호주, 미국과 인도를 연결하는 이른바 다이아몬드 전략을 그대로 이어서 계승하는 걸로 외교적인 방향을 돌파구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가까운 이웃들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추구하고 싶다라고 공식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 와중에 한 번도 한국에 대한 언급을 안 했다는 거죠. 네. 우리 정부는요, 16일날 총리 취임을 선언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이 일종의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언제나 허심탄회하게 만날 수 있다. 네.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다라는 노력을 보냈는데 22일까지 스가는 문재인 대통령에 관련된 내용에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무려 일주일입니다. 이건 외교적으로 정말 싸가지 없는 경우예요. 보미 작가가 나한테 내가 보미 작가한테 보미 작가 안녕 하고 얘기를 했는데 보미 작가가 2시간을 쌩까다가 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거랑 똑같은 행위인 거예요. 네. 이 짓거리는 대놓고 한국을 배제하고 앞으로 지네가 외교를 펼쳐나가겠다는 얘기고, 이렇다면 한번 외교적으로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 라고 하는 어떤 공개적인 선언으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 자꾸 징용경이란 말이 입에 붙어서 그런데 강제 노동자들에 대한 소송 부분을 또다시 문제 삼고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지소미아 카드를 이제 한국이 꺼내 드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억제하기 위해서 미국하고 사전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우리 정부는 좀 기분은 나쁘지만 어찌 됐거나 좀 늦은 답신이었지만 22일 답신에 대해서 일정상 통상 외교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어찌 보면 넉넉한 마음의 자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저는 이 자체가 이미 시작할 때부터 우리한테 침 뱉고 시작한 거다, 스가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이 이제 다음 달에 도쿄에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아까 말씀드린 4개국 외교장관 회의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거나 그 방향으로 이걸 추진해 주는 데는 트럼프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왜냐면 중국 압박을 한다고 일본이 나서주면 나서줄수록 트럼프 입장에서는 선거 전에 유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내용들을 아마 전화통화에서 지령받은 게 아닌가, 지시받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25분 정도 전화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스가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통역이 절반 말했기 때문에 사실은 10분 정도 통화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베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베의 정책을 계승해갖고 미일 동맹을 기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내부 관료 정치, 통상산업성이라고 하는 관료들의 경제 관료들의 집중되어 있던 일본의 정치 주도권이 외무성으로 돌아온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이 외무성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니카이 도시로
유임된 자민당 간사장입니다. 니카이 도시히로는 그 외교적으로 저는 잘 몰랐습니다만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 발이 넓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 이제 친중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니카이 도시히로를 특사로 내세운 일종의 이제 중국하고의 관계 개선을 또 하나의 물밑작업으로 진행하지 않느냐라는 뭐 일종의 내용이 예상이 보입니다만 이것도 미국 대선 전에는 불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중국하고 일본의 관계가 급냉될 가능성이 높고 우리는 오히려 이 시기를 이용해 가지고 중국하고 든든한 유대를 만들어서 일본을 합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된다. 일본이 지금 연말까지 하고 있는 외교적인 짓거리들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가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논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논평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언론들이 좀 스가를 빨아주는 또 저질스러운 기사를 쓰는 언론들이 있는데요. 특히 한겨레가 이런 기사를 썼다는 데서 저는 굉장히 분노스럽습니다. 냉정한 현실론자이며 의리와 인정을 중시하는 스가 총리가 한국의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했던 1228 그러니까 박근혜의 전화를 통해서 했다고는 밀실회담 여기 합의에 대한 우리 문재인 정부의 대응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우리 정부의 책임론을 돌렸어요. 네. 이게 한겨레의 기사라는 게 저는 정말 놀랍습니다. 조선일보가 이걸 썼다 그러면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언론이 어떻게 해서 신임 일본 총리가 대놓고 한국을 무시하고 전임 총리는 아베는 지금 야스쿠니에 참배를 가고 지금 미국하고 같이 군사적인 단계를 어떻게든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이아몬드 연합을 통해서 동아시아 군사력으로 제포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는 이따위 인물을 의리와 인정을 중요시하는 현실론자라고 하는 그 평가를 내릴 수가 있으며 지금 외교관계 파탄이 우리 문재인 정부의 위안부 협의에 대한 잘못된 대응이란 말을 할 수가 있느냐는 거지. 이게 국민의힘으로 설립했다는 한겨레가 할 수 있는 논조냐 말이야. 아무튼 이러한 논조에 맞춰가지고 스가에 대한 온갖 전설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네. 이거 자체가 결국은 다 매국 행위입니다. 니네들이 결과적으로 일본 자본을 받고 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에 불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박지원 국정원장님 뭐 조사하고 계십니까? 이거 하신다며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불법 자금들이 어떤 방식으로 국내 보수단체나 반정부 단체에 흘러 들어가고 있는지 조사하신다면서요. 빨리 조사해서 좀 까주세요. 한겨레 얼마나 받았는지 좀 보게요. 일본이 외교전을 펼친다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외교 전략을 위한 돈을 투자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대한민국의 안에 있는 기득권 세력들,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 친일 세력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거고 그 지원으로 인해서 정부를 헐뜯고 국민들을 이간질치는 언론의 행편은 더더욱 심해질 겁니다. 우리 주변국들하고 한국과의 유대관계를 끊어놓기 위해서 특히 아시안 국가들, 중국, 대만 같은 인도 같은 그동안 일본하고 관계가 좋았던 국가들을 들쑤셔가지고 한국을 고립시키려는 전략을 할 거고 거기에 엄청난 엔화들을 찍어서 뿌리려고 하는 짓거리들을 할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한국과는 직접 대화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지금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일본은. 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스가도 목숨 걸었어요. 지금 있는 지지율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식은 외교의 근본은 한국에 대한 고립, 남북관계 파탄, 그리고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군사분쟁, 그러니까 일종의 남북 전쟁을 원하는 거죠. 그거 말고는 우리 그 대한민국 간에 또 하나의 제2의 6.25가 생기기 전에 우리 경제는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하는 내부 보고서를 일본 내각이 갖고 있어요. 살기 위해서 기반 없이 지금 주변에 있는 많은 인사들한테 쫄리고 있는 스가의 입장에서는 71살 먹은 노정객의 마지막 정말 무모한
무모한 도박처럼 아베도 하지 못했던, 왜냐면 내일이 없거든, 스가는. 내일이 없는 스가에, 이인자가 없는, 물려줄 사람이 없는 스가에 굉장한 상상을 초월하는 도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스가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스가 입장에서는 지금 아키타가 좀 경사 났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뭐 자기 동네에서 프레카드 걸어주고 동상 세워주고 하는 거야 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봐. 아니, 근데 또, 그렇게라도 그 자리에 어쨌든 올라왔으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어찌됐거나 시골에서 용났고 딸기 농장집 아들이 됐다 그래서 동네에 프레카드 거는 건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물불 안 오래 못 가리고 할 수 간다는 거야. 있어요. 이 사람은 진짜 물불 안 가릴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NSC 회의를 하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 교류를 위한 준비를 한다는 명목 자체가 일본의 도발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부터 송작가TV 협찬 광고 방송이 시작됩니다. 퓨어 부스터. 사실 제가 자동차 매니아잖아요. 이 앰퓨어 부스터를 좀 적극적으로 밀고 싶어요. 요거 두 개를 이제 한 세트로 해서 배송을 해드리는데, 이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 이게 노후된 차들, 15만 킬로 이상 된 휘발유차나 경유차들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라든지 연비 개선되는 게 바로 보여요. 엔진 소리 자체가 변한다니까. 이런 대단한 효과를 가진 제품을 제가 선전하시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이 앰프어 부스터를 넣었다가 자동차가 이렇게 망가지게 되면 대상물 보험이 들어있어요. 제가 방송에서 3억이라고 얘기해요. 실제는 1억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잘못했네. 송작가 덕분에 대상물 보험 가액이 3억까지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보험은 15년 동안 아직까지 한 번도 타간 사람이 없다니까? LPG 차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전기차 수소차는 안 됩니다. 요거 한 개를 연료 한 번 넣을 때 넣으시고요. 2회차 정도 연속으로 넣으시면 한 3, 4천 킬로, 한 달 정도 타시는 데는 연비 개선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새 차도 넣어도 되나요? 예. 당연히 넣어도 돼요. 직수입한 모리스라고 하는 미국 정품이고요. 자동차 선진국인 미국이나 호주, 영국 등에서 인정을 받고 사용되고 있다는 면에서 더욱 믿으셔도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중소기업 하나를 살려서 키워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좋은 제품으로 강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산수몰 검색을 하시거나 02-931-2820으로 연락을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스가의 어떤 그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고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요. 스가가 존경하는 인물이 도요토미 히데나가, 이름이 어디서 들어본 듯 하죠. 네. 이게 이제 그 스가가 스스로 밝힌 거예요. 자기가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이라고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이복 동생입니다. 네.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알려지지 않은 그 이제 동생인 건데, 이 사람은 도요토미 정권 하에서 정권 수립을 위한 일종의 그 참모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서 그 2인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스가는 이 사람을 가장 존경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2인자로서의 역할에 만족하고 1인자가 성공적으로 정책을 풀어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데 대한 디딤돌로 사는 걸로 만족한다라고 그동안 쭉 얘기를 해왔던 거야. 그러니까 아베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둘 사이에 나이가 아마 6살 많던가 그래요, 스가가. 근데 맨날 아베는 그 스가한테 스가짱 하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게 스가짱이라는 그 애칭이요, 이게 그 연배한테 붙일 수 있는 애칭이 아니거든요. 자기보다 어린 사람한테 하는 거야, 일본에선 통상적으로. 근데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스가를 스가짱 해갖고 했고, 스가는 아베한테 늘 총리 대신님, 뭐 수상 뭐 총리님 뭐 이런 식으로 극존칭을 붙여가면서 수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그러한 삶을 잘 살아온 거지. 그래서 진짜 아무 연고 없이 지금 있는 위치까지 올 수 있었던 거겠죠. 근데 이 생각이 이제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자민당 당원하고 얘기를 하면서 도요토미 히데나가에서 지금은 이제 다른 목표를 세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제 자기는 그 오다 노부나가를 잡아먹었다. 그러니까 오다 노부나가는 그 일본 전국 시대의 맹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가 권력을 전체적으로 이제 평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평정한 권력들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낼름 잡아먹고 그 일본의 최고 통수자로서 그 자리를 확보하게 되는 거죠. 자기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돼서 오다 노부나가를 잡아먹고 싶다라는 목표를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지금까지는 아베 2인자로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아베를 제껴버리고 진짜 일본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욕심을 스스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대단한 결기 아니겠습니까? 아베도 그렇고 전국시대에 대한 로망이 좀 크네요. 그 일본의 지도 계층은 이 막부라고 불리는 이 전국 시대의 무사 계급들을 다 공경합니다. 그들이 나중에 일본 정치에 어떠한 방식으로 들어오게 되고 메이지 유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이들이 자민당화 돼서 정치 세력으로 변화하면서 갖고 있는 인식에 대해서 특강을 한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추석 때 한번 일본인의 어떤 국민성과 의식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특강을 한번 준비해서 올려드릴 건데 아무튼 스가는 이제 아베를 배신할 준비를 갖췄다. 아베를 뛰어넘어서 실제 일본의 통치자가 되고 싶은 그리고 아베만큼의 절대 권력을 취하고 싶은 욕심을 본인 스스로 드러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되고 싶다고 하는 본인의 발언이 앞으로 전개에 많은 파문을 일으키겠습니다만 오다 노부나가가 아니고 네, 오다 노부나가를 제껴버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되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그동안은 2인자가 아닌 이제 1인자로서 나가겠다고 하는데 결국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이제 임진왜란을 통해서 이제 전쟁 중에 죽지 않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인물이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 희생시켜서 한국하고의 일종의 그 관계 개선을 합니다. 통신사를 다시 보내고 뭐 희생자들 돌려보내고 적극적인 한국하고의 외교를 회복시킨 인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결과적으로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전쟁으로 인한 일본의 혼란을 정리하고 한 300년 동안의 막부의 통치를 꾸준하게 이어온 인물이고 일본에서 가장 성공한 정치인으로 일본인들한테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근데 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아닌 한국하고의 관계를 개선하고 조일 관계를 발전시킴으로 인해 갖고 메이지 유신 전까지 일본의 전체적인 그 정치를 좌지우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아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되고 싶냐에 대한 일종의 그 뭐랄까요 비판 또 이런 논평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 내에서요? 그럼요. 왜? 일본은 정치 꼭대기에 올라가서 혐한으로 어떻게든 정권을 유지하려는 자민당의 일부 수괴들을 빼고 나서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있는 기업들이나 지식인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얘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고 그냥 지금 있는 혐한을 그대로 이끌어갖고 이 대결 구도 안에서 지지층을 모으고 그걸로 권력을 강화하는 데만 끝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미 한국은 일본 니들이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제재하거나 건드릴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고 있어요. 이미 일종의 골든 크로스를 지나고 있는 단계라고. 여러분들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힘으로도 군사력으로도 경제력으로도 우리는 일본에 꿀리지 않아요. 이제 남은 전쟁은 외교판에서만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일본을 지지하는 외국의 세력이 많아지느냐, 외국 국가들의 세력이 많아지느냐, 한국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많으냐에 의해서 바다로 지금
그 맞짱을 듣고 있는 한일 간의 앞으로의 경쟁은 그 안에서 모든 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동아시아와 중국과 러시아와 원만한 관계를 맺고 일본을 고립시키게 된다면 일본은 사실상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까지 지금 주저앉아 있다는 점을 일본 자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을 정리하면서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스가는 아베보다 더한 모질입니다. 네. 일본 정치가 낳은 아주 기형적인 무능력자들인 거예요. 아베는 그 시험 안 보고 대학을 졸업했다겠지만 스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다 땡땡이 치다가 시험이 필요 없는 가장 그 주류에서 벗어난 그런 대학 출신으로서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비주류인데 이 비주류들이 국민을 위해서 개혁을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라는 생각은 이만큼도 없고요. 어떻게든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힘 있는 데한테 빌붙어 가지고 권력을 찬탈할 생각만으로 70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의 정권이 오히려 더 아베보다 더 막 나갈 수 있다는 위험성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 감시, 일본에 대한 경쟁과 견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